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그 누구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4주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양수 원장님 모시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과 특성상 다양한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막닥뜨리면서 환자분들이 막닥뜨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고민하는 의사. 네, 고민하는 의사네요. 네. 지혜다락방 앞으로 4주간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4주 동안 100세 시대 노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네. 특히 로병사, 늙고 병들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걸 맞이할 것인지 그 지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병들어 가시는 드시는데 특히 이제 외롭게 혼자서 그런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제가 방문 진료를 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강연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원장님의 생생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독거 노인 방문 진료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가르치던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니까 문제가 생긴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세우는 작업도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특히 하지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일어서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웬만하면 관심이 생기기 전 단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독거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내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쳐갈지 네, 오늘 주제는 정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제가 독거 노인 방문 진료를 하면서 그분들의 해답을 찾을 때 항상 그분들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왕진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누군가가 집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왕진이라는 것은 이제 집으로 가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왕진 가방입니다.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사용했던 왕진 가방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레지던트 1년 차 때 이제 위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저 왕진 가방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진료를 다녔던 겁니다. 네. 그 왕진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사진에 있는 저 엘렌이라는 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서양의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직접 당나귀를 타고 이제 왕진을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따릉이 아시잖아요, 그죠? 서울 시내에 이렇게 그냥 공짜로 타실 수 있는 그런 공짜인가?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왕진을 가시는 선생님입니다. 저 선생님은 의료 협동조합에 일하시는 산림의원, 은평구의 산림의원에 계시는 최혜선 선생님이신데, 이 원장님이 직접 따릉이를 타고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분은 중국 계시는 이제 중국에 있는 마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5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이제 산간 지역이라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쪽 지역을 방문해 가면서 진료를 하셨던, 그것도 무려 50년입니다. 50년. 50년 동안에 이제 진료를 하신 분입니다. 낡은 저 왕진 가방이 한 8번 정도가 낡아서 또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실 만큼 네, 진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 왕진 가방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 따라 다른데 뭐 주사제라든지 혈압계, 그리고 소독제,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방에 넣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도에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왕진 가방을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보냈던 그런 왕진 가방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제 2004년도 사진입니다. 이 방송국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제가 이제 진료했던 제 진료 현장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저는 환자분들하고 좀 가깝게 대하기 위해서 진료실에 의자를 이렇게 좀 가깝게 하는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 방에서 바로 옆방에 이제 내시경실이 있어서 제가 환자분들의 내시경을 하고 난 뒤에 저 위에 걸려 있는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장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1차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진료를 했던 그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공간에서 일할 때 어떤 점을 느꼈냐면은, 제 진료실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료실에 오시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진료실을 한번 박차고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 주치의맺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 운동본부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또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랑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 있는 지역에 진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 첫 환자였습니다. 첫 환자인데 제가 이제 다른 의사들하고는 다르게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근무했던 이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환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이제 시간을 내서 요가를 배우게 됐는데, 이 요가를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는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그 뒤에 태국권도 배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운동을 이제 배웠었죠. 근데 제가 운동을 했던 거를 저는 의료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독거노인 방문 진료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이제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의 환자들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지만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네. 이 독거노인 주치의맺기 운동본부를 처음에 만드신 분은 백인미 원장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27살 때 뇌암을 앓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사회학과를 전공을 해서 사회를 치료하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이제 뇌암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방에 누워서 사회를 치료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아주 활발하게 방문 치료를 처음에는 혼자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한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에 독거노인들 숫자랑 의사 숫자랑 매칭해 보니까 서로 맞아 떨어지겠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덕분에 이제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하게 됐고, 지금도 제가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식구들이랑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는 못했지만 만약에 종식된다면 독거노인 방문 진료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물이 왜 나오세요? 물 잠가드릴까? 아니요. 방금 내가 못다. 신경 쓰셨어? 아픈 게 좀 덜 아프고. 원래 이거 저 갈비뼈 이렇게 다치면 이거 오래 가요. 아, 오래 가죠. 오래 가죠? 기적이라고 그래. 이런 거 한 줄 모르고 그 과장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 또 어떤 운동 하세요? 일어나면? 이제 요거 그거 하고. 하고 이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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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그거 예. 이렇게 똑같이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거 1000번 하고. 1000번. 아침에. 이건 어디서 아침에 배웠어요? 3가지야. 사랑해요 하고, 음. 사랑해요, 이뻐져요. 이뻐져요 하고, 박수. 박수 치고. 음, 박수는 자주 쳐. 박수는. 어떤 마음으로 치세요? 응? 어떤 마음으로 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 그렇지. 감사한 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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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려 이게 시다가 잊어버리더라고. 10번 하려니까. 네, 네. 그래 5번씩 해. 네, 5번씩. 아, 그래서 이걸 20개 만들어놨구나. 잊어버리니까. 선생님, 이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이 게? 운동은 이제 모관 운동인데, 우리 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죠. 네, 영상에 나와 있듯이 여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건데, 오히려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정말 후미진 곳에 이제 독거노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산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다른 지역들도 다녀봤는데 특히 이 잘 사시는 이 동네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지역을 떠나시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그 환자분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제가 주로 가서 했던 활동들이 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는데, 이 할머니도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약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이 할머니도 약 때문에 취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할머니들이 내과에 갔다가 또 잠이 안 오시면 정신과에 갔다가 또 뭐 어디 아프면 통증의학 하는 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집에는 저렇게 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밥을 안 드셨는데도 당뇨병 약을 드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니까 머리 다치시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집에 가서 약을 빼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게끔 만들고 다른 약들을 이렇게 빼앗아 오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약들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노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할아버지를 방문 진료해서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노인 운동을 시켜드렸더니 그게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퇴화된 상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풍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니까 문제가 생긴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세우는 작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도 가시고 스스로 이제 길도 건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함께 이제 어르신들은 하지에 근력이 없으면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이제 고관절이 골절이 많이 옵니다. 고관절이 골절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적어도 한 6개월 이내에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그거라도 막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하지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일어서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근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뒤지다가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만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이 두 가지 운동을 많이 추천합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6가지 동작이 있지만 특히 이 동작들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은 반드시 이제 의자를 붙들고 또는 마치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자를 이제 반드시 두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뒤꿈치 들기 동작들. 네. 들기 동작들. 근데 이게 의외로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보통 한 10회, 뭐 적으면 8회, 많으면 15회. 한 번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짝 들었을 때 한 1초 정도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 동작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동작은 무릎을 들기 동작을 시킵니다.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듭니다. 이게 우리들은 쉬운 동작이지만 어르신들은 꽤 힘들어 하십니다. 네, 힘들어 하시는 동작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뭐 TV를 보시면서 하시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동작을 합쳐서 한 10분 정도는 되게끔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걸 동작을 따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원래 허리가 이렇게 굽었던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게 하체 근력이 생기면서 허리가 펴졌다고 증언을 하더라고. 허리가 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방금 이 사진처럼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왼쪽 어르신은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라서 저런 보조 기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을 시키기 전에 저는 그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데 이 방법은 타임드 업 고 테스트라는 방법인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3m를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의자에 앉는 동작을 몇 초 만에 수행하는 자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 검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이 20초 이상 된다.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 동작 자체도 이 검사 자체에서도 너무 못 하시게 되면 제가 그럴 때는 앉아서 하는 동작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뭐 한 6초, 7초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10초 이내에 들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복지사랑 이제 저 차를 타고 이제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분은 이제 보통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하거든요. 반찬 봉사를 하는데 밑반찬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니까 발견을 못한 거죠. 근데 밑반찬을 봉사를 갔던 복지사가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옮겨다 드리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가 갔을 때 이제 뭐 혈당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체 기능 평가를 통해서 신체 기능을 평가를 하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이거 까치발 들기, 예, 예. 까치발 들기 하고 하루에 그래서 몇 분 정도 운동을 하세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은 노인방에서 거기 저 거실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거실에서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지금 생각하기는 네.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그런 거리 좋아지시고. 우선은 걸음걸이가 좋아졌어. 아, 그런 거리가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넘어지시는 않으시죠? 잘.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제는 괜찮고. 이제 균형도 잘 잡히고. 그럼 혼자 약을 타러도 수원까지 나가세요? 예, 지금은 혼자 다녀요. 아, 혼자 다니시고. 네. 오, 그러시구나. 택시 타고 혼자 가요. 택시 타고 혼자 가시고. 그럼 이제 집안일도 다 하시고. 예, 예. 혼자 집 있으면 밥해 먹는 거래. 혼자 해 먹는 예. 건 뭐. 예.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셨다, 그죠? 이제 매일 이제 하실 거죠? 아유, 그럼요. 아유. 네. 그렇게 누가 거기 아침에 8시에 추운데 못 낫게 하는 거를 가는 거요. 아, 뒤집어 쓰고. 추운데도 푹 뒤집어 쓰고. 응, 뒤집어 네. 쓰고 가면은 키가 여기 있으니까는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뭐 네. 그냥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 좀 해주고 그냥 네. 거기 청소할 거 있으면 내가 또 그냥 뭐 기계 돌리면서 저기 네. 하는 거고 뭐. 네. 아유 저 네. 어머니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도 운동하자. 어찌 같이 하면 나이 들어도 운동하자. 나이 들어도 운전하자. 네. 이분처럼 당신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체 기능을 이제 향상시켰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외치게 했고요. 이분은 척추 추간판 탈출증, 당뇨병, 골다공증에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에 힘이 많이 없으셨고요. 특히 이제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딸, 55세인 딸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네. 신기하죠?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하고 들어서 이렇게 해서 휠체어는 놔두고 나와서 그렇게 엉덩이 뒤로 하셔가지고 신발 벗으시고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있네요. 방법이 다 있으셔. 하시고 들어가신다. 어머니 저 좀 잠깐 들어갈게요. 저도. 이 어르신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시다시피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르신을 처음 뵈면서 어떤 운동을 시킬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제 이 어르신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 이분은 이제 신체 기능이 아까처럼 20초 만에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앉아서 제가 동작을 시켰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내려놓고 다시 다리 들기 20개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됐습니다. 좀 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약보다도 하체 근력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경험해 봤는데, 아기 성장 보고서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 방송을 보면서 마치 아기들이 돌 좀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까지 하듯이 그 전에 있는 동작들은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붙들고 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스스로가 빠르면 10개월, 늦어도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스스로 걷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이분들이 아기들처럼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거꾸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앉아서 동작이 못 되시는 분들은 저는 방바닥에서 구르기 동작도 시켰거든요. 의외로 구르기 동작을 통해서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르기 동작 또는 누워 계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서 숫자 쓰기 1, 2, 네 이렇게 숫자 쓰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1, 2 이거 의외로 운동됩니다. 3, 4, 네 숫자 쓰기. 네, 물론 이제 숫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숫자 쓰기에서 제가 농담으로 어르신 나이만큼 쓰세요 하면 이제 기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어깨 운동도 되고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이 갖고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운동을 구상해서 이제 운동 처방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를 쓴 친구가 사실은 우리나라 친구입니다. 아주 젊었던 그때 당시 젊었던 여자 스토리텔링 작가였는데 작가였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 이 만화 영화였지만 정말 동양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된 거고 특히 또 늘 제가 배우고 있는 불교 철학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1편입니다. 1편인데 쿵푸 팬더가 이제 뚱땡이잖아요. 뚱땡이. 보시다시피 저 뚱땡이가 자기는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 쿵푸가 될 수도 없고 또 용의 전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포스트에 나오는 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부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쿵푸가 되는 과정인데 저기서 이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용의 문서가 있습니다. 용의 문서가 있는데 용의 문서에 뭔가 정말 그 무술을 하면 그 색다른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속에서는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글자도 없었고 무슨 비법을 전해주는 문서도 없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실망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펼쳐봤을 때 자기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항상 저 용의 문서처럼 그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항상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찾은 분들은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연치유액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환자 내부에 존재하는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가 수행하는 일이라는 그 예전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프리카라는 곳에 나가 계셨지만 그분들을 진료하시면서도 그분이 대했던 그 환자분들도 자기가 치유할 수 있다는 자연 치유력을 발견해 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서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십몇 년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독거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독거노인들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셔서 나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농땡이를 쳐서 또 운동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대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단계를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저분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이제 제가 보니까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무관심한 단계입니다.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심사숙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 내가 저 좀 해볼까? 운동을 가르치면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 세 번째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예 행동까지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관심도 잘 안 가지려 하고 저거는 딱 안 된다는 상황에 있는 분들 무관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데 무관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예 내가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관심도 없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벽이 있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관심이 생기기 전 단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그 단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심사숙고에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법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생각조차도 조금 해봤지만, 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요 식당 하면 이제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면 이제 잘 따라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방법만, 올바른 방법만 탁탁 주더라도 바로바로 따라합니다. 바로바로 따라해서 이제 바로 실천하시고, 그래서 제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이분들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다양한 파트에 이제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에 있는 성 라자로 마을도 제가 다녔었거든요. 이제 다녀보면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라병을 앓으셨지만 이제 급성기는 아니시니까 일반인들하고 접촉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이제 운동을 가르치게 됩니다. 운동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나마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도 이제 그런 기관들, 그리고 수녀님들이 이제 계시는 곳에 가서 이제 또 수녀님들과 함께 사시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사시는 공간에 가서도 이제 제가 단체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혼자서 운동을 시킬 때보다는 약간 단체로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은 약간은 할머니들끼리 약간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또 으쌰으쌰 하게 되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체 운동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아지면 저 할머니는 어떻게 좋아졌지 하면서 서로 이제 눈을 살살 보면서 또 따라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즐겁게 같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계시는 어떤 분을 정해서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운동을 가르치시고 꼭 체크를 하시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그분이 또 이어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노인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운동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따로 전국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주로 그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저기 섬마을에 계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뭐 1박 2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같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열심히 제가 살아있는, 제가 체험했던 부분, 특히 하지 근력을 단련시키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또 능력도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것이 뭐 건강이든 또는 꿈을 이루고 가는 가정이든 그와 상관없이 제가 그런 돕는 일을 좀 하자. 인생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사는 것들도
생로병사를 다 겪게 돼 있고 저도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런 일을 미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명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렸듯이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내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지 그런 고민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네.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시대에 누구는 그냥 잘 낫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병에 걸려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앓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겁니다. 네. 흔히 이제 면역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면역력은 또 하나의 파트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몸 안에는 이제 호르몬과 관계되는 내분비계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경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파트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자연 치유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각자가 다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5단계를 나누셨잖아요. 네네.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네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의지력의 네. 차이. 네네. 의지력의 차이. 차이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 주셨는데 네. 그 5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자연 치유력도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5단계에 나눠지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결국 어떤 상태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력도 결정되기도 하는 거죠. 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마음이 자연 치유력을 결정하기도 하고 마음이 병을 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자연 치유력을 또 잘 일하게 하는 방법 중에 맞습니다. 하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독거노인들의 하지 근력을 네.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그러면 하지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 근력은 흔히 하지 근력의 힘에 의해서 건강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수의 그 평가 도구로도 되기도 하는데 인간은 서서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체 근력이 부실하거나 또는 하체 근력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도 봤듯이 골절을 한다든지 다양한 파트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체에 있는 근육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체에 있는 근육보다는 하체 그리고 서기 위해서 또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복부 근육 그리고 등 근육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장수에 있어서. 네. 그러면은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간단한 하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저희 뭐 청년부터 네. 장년층까지 네. 많은 분들이 좀 집에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스쿼트입니다. 아. 네, 스쿼트는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스쿼트 동작들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기 전까지다. 그러면 뭐 버스 기다리면서 스쿼트 동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스쿼트를 뭐 하실 수도 있고 네. 네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스쿼트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처럼 불안해서 쓰러지시면 않을 정도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는 스쿼트를 다양하게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스쿼트는 정말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네요. 혹시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도 있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실제로 평가를 해서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 또는 내가 뭐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다에 따라서 이제 추천해 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근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력이 부족해서 남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걷는 게 제일 좋겠죠. 걷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뭐 가능하다면 등산 같은 것도 좋고 혹시 하시다가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무릎에 하중을 안 두기 때문에 네.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도 좋은 방법이니까 자전거는 누구나 탈 수 있으니까 정말 네. 출퇴근길에도 탈 수 있고 네. 또 주말에 근처 놀러 갈 때도 자전거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그렇다면 내 안에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뭐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딱 5가지를 꼽습니다. 네. 첫 번째 식습관,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운동 습관. 세 번째가 이제 마음 습관인데 자기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의 문제. 네 번째가 리듬 습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수면입니다. 잠입니다. 잠. 5번째가 감사 습관이라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를 하루에 한 5가지만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평만 하고 살지만 네. 내 주변에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그냥 감사하지 말고 일기장에다가 한 5가지 적어봐라. 그래서 식습관, 운동 습관, 마음 습관, 리듬 습관, 감사 습관. 네, 그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하기가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5가지 습관을 몸에 체화해서 건강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 2주, 3주, 4주의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아까 이제 로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사 문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자기가 맞닥뜨리고 또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또 극복하신 분 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뭔가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또 원장님께서 재밌게 풀어주시겠죠. 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